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고고TV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탄천을 한 1시간 동안 걸었습니다. 샤이 이재명은 있어도 샤이 윤석열은 없다 하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설설 샤이 보수가 얼마냐, 샤이 진보가 얼마냐 하고 언론에서 나오고 있죠. 제가 판단하기로는 2개월 전부터 샤이 윤석열은 없다. 그 근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지금 그 2월 3일 날 한 첫 번째 그 대선 후보 사자 토론이 아직까지 후폭풍이 만만하지가 않죠. 나흘이 지났는데도 그 대체적인 그 얼치기 평론가, 그 TV 종편에서 종횡무진하는 그 평론가들을 저는 그 평론가를 아니라고 봅니다. 몇 명은 괜찮은 평론가가 있어요. 사실을 직시하며 현상을 보는 평론가가 있어요. 100명 중이라면 95명은 다 떨거지 박벌이 앵벌이 평론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칭 평론가들이 하는 말이 대체적으로 집합을 시켜보면은 안철수가 토론을 제일 잘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좌우 이재명파와 대개윤들의 결집에 의해서 안철수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오늘로서 대선이 31일 남았는데요. 30일 정도 남았죠. 과연 어떤 식으로 국민이 움직일 것인가 하는 것은 초미의 관심사죠. 거기서 정치공학을 들이대는 평론가들이나 또는 대개윤들과 또는 민주당 일부들은 안철수의 단일화가 핵심이다 그러는데요. 고고TV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안철수는 요번에 단일화를 안 할 겁니다. 만약에 윤석열이가 안철수한테 단일화를 제의하게 될 경우, 협상에 들어갈 경우 윤석열과 국힘은 대부분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거는 단일화 문제는 나중에 또 한번 찍기로 하고요. 그래서 2월 3일날 토론 이후 나흘이 지났음에도 설랑설레하는 혼돈하고 부유하는 민심이라 이것이죠. 그리고 안철수의 재발견은 조금씩 슬슬 시작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또 지금 오늘 아침부터 어젯밤부터 설 연휴 이후에 여론조사가 2개가 발표가 돼요. 그것 좀 이따 분석하면서 왜 샤이 이재명은 있어도 샤이 윤석열은 없나 하는 걸 설명을 드리고, 오늘 아침보다 지금 그 사자토론 1차 사자토론 때 대선 후보 떨거지들의 토론 때 뭐가 나왔느냐. 지금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것은 알리 100죠. 알리 100. 알리 100하고 안철수가 연공개혁을 합의를 봤다. 그 두 가지가 지금 하도로 모여지고 있죠. 이 알리 100이라는 것은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국가 경영 전략, 그죠? 미래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윤석열은 그런 거 알아서 뭐해? 그죠? 그런 거 알아서 뭐해 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은. 그렇고 이재명이나 식자들은 그거 다 알고 있는 것이다. 그거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하고 지금 국민들이 오히려 그 알리 100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그죠? 눈을 굴리듯 큰 덩어리가 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를 발견해야 되는가 하면은, 물론 국민의 한 90% 이상은 알리 100이 뭔지도 모를 거예요. 저도 그 매일경제나 조선일보 경제지나 또는 일반 그 경제면을 보면은 특집으로 알리 100이 몇 번 나온 걸 보고, 탄소 중립 문제, 신재생 에너지 문제 이 정도만 알았지. 이 알리 100이 오건 대선 토론에 이재명이가 윤석열을 골탕 먹이려고 아는 체를 했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팩트죠. 그런데 이게 국민들의 하도가 돼버렸네. 오히려 안철수의 연금개혁 합의가 보다 더 폭발적으로 구글링도 많고 국민들이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제 저녁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2차 토론 8일날 하는 것을 윤석열이가 깽판을 났다 하고 그 영상을 올렸지만은 그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JTBC가 좌파 편향적이다? 그거 지금 손석희 떠났잖아요.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가 가서 마라탕에서 가면 쓰고 얼마든지 활동하고 있잖아요. 또한 그 JTBC의 편향성을 따지면은 그건 어느 방송에서 가서 하려고요. 근데 문제가 뭐죠? 건강상을 이유로 8일날은 토론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댓글들이 난리가 나죠. 아니 9일날은 홍준표 만나고 어제는 강정마을에 가서 찍찍 짜고 오늘도 움직이는 놈이 무슨 몸이 아프고 건강 예측을 하느냐 8일날 아프다 그러느냐. 그건 한 가지의 이유. 무당이 8일날은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영매 영기들이 8일날 하지 마라. 그러면 윤석열 진다 이거예요. 소탐대실이죠. 윤석열은 이런 식으로 가면 국민한테 버림을 받을 것이다. 다 보고 있어요. 5천만의 집단적인 이성들이.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면은 여러분은 이걸 아셔야 돼요. 그거 같으면은 상식과 합리적인 이성으로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거지 필부로서 여러분과 같은 국민의 일부로서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누가 대통령이 돼야지만이 우리 보수 또는 중도층을 대변하면서 국가의 미래 동력을 끌어올리면서 국민을 편안하게 할 것인가 하는 방송이에요. 그래서 2년 반 전에 문재인 저놈과는 안 되겠다. 이재명 저놈과도 쌩 날 양아치니까 저놈도 안 되겠다. 무찌르자 하고 들어왔는데 요새 보면 저도 혼돈스럽다는 거죠. 굉장히 괴로워요. 저도 이런 방송을 하는 것이. 이렇게 하니까 2년 동안 5만원, 3만원 보내주시는 분들도 이젠 대부분 끊어버려요. 윤석열을 갖다가 아주 비판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안철수 팬들이 요새 많이 들어오시는데 댓글 조금씩 쓰시고 길게 쓰면 고고TV에게 잘 안 읽어봐요. 그리고 고고TV한테 그래도 양심 있는 사람이라서 안철수 치지 않은 줄 알았더니 실망했다. 고고TV 그런 거 없어요. 문재인을 치기 위해서 합리적인 보수를 만들어서 장기 집권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안철수 빠들은 고고TV를 계속 보시면은 자율구독료 내고 보세요. 고고TV 100% 수입이 없는 방송이니까. 이 고고TV를 지택하는 것은 남초롱님이나 또는 근래 와서 들어오신 윤태준님이나 몇몇 분들의 후원에 보수 우파에 의해서 또는 보수 중도에 의해서 지탱되는 방송이에요. 고고TV가 하려고 그러면은 그 쓰레기 자유우파 사기 우파 유튜버들 같이 그렇게 했으면 지금 5, 60만원 구독자가 있을걸요? 떼돈을 벌걸요? 그런 걸 아시고 댓글을 다시라고. 오늘 아침에 보면은 제가 일요일날 그 MBN의 시사 스페셜이라고 있어요. 그 정웅갑이라고 사회를 보죠. 그거는 되도록이면 보는 편입니다. 특별한 일 없으면 그 10시 시간대에. 그런데 거기서 안철수의 아내 배우자 김미경 씨가 인터뷰를 하죠. 그건 30분을 해요. 저번 주에인가 저저번 주에는 그 생양아치 이재명의 마누라 김혜경이 한 20분 했어요. 그때 가는 거야. 김혜경이 그냥 입을 갖다 꼬매주고 싶더라고 저는. 근데 지금 여론에서 다 알아요. 기자들도 알고 또는 상식 있고 합리적인 국민들은 다 알아요. 이재명과 윤석열 저것들은 대통령이 되면 큰일 난다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좌우 진영에 의해서 그냥 레민과 같이 두 사람을 질주하니 언론에서는 안철수를 슬금슬금 어떻게든 지원해 주려고 그러는 분위기가 있다는 걸 저는 알아요. 오늘 MBN 시사 스페셜 10시에 정웅갑이가 하는 걸 보니까 김미경을 보니까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은 참 겸손하구나. 그리고 참 합리적이구나. 역시 법의학 교수로서 사회에 대한 고뇌를 참 철학이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희호 정도는 못 될더라도 김대중의 배우자 영부인 이희호 정도는 못 될지라도 사회적인 고찰과 철학에 참 풍부하구나. 김혜경과 김건희는 쪽을 못 쓰겠구나. 김혜경, 김건희라는 천박한 그 우리 옆집에 사는 연염집 아줌마보다도 못하구나. 완전히 대비되더라고요. 김미경이 30분 동안 말을 하는 걸 보니.
안 보신 분들은 가서 한번 보세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다 이상한 놈이고 거짓말장이에요. 그 두 놈 다 사기꾼이고 거짓말장이에요. 그건 확실해요. 내가 아무리 보수지만 윤석열은 사기꾼이고 거짓말장이에요. 그놈은 보수 우파가 아닙니다. 이재명은 좌파인데 그놈도 사기꾼입니다. 생양아치죠. 그러면은 지금 국민들이 이재명, 윤석열도 싫어하고 또 김혜경, 김건희도 저런 거 뭐 저런 것들이 다 있어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윤석열이가 토론 안 하려고 지금 내빼고 있으니 어거지로 선거 당일까지 가려고 그러고 있으니 기가 차다는 거죠. 그러면은 김건희, 김혜경, 김미경, 삼김이 한번 토론을 해봐라 하는 것이죠. 물론 성사되지 않겠죠. 그죠? 그 세 명이 동시에 토론을 하고 인터뷰를 하면은 확연하게 누가 대통령감이고 누가 영부인감인지 나타날 겁니다. 아니 김건희 이거는 이제 선거 30일 남았는데 아직까지 코빼기도 안 보내. 그리고 뒤에서 말이야 무당질을 하면서 말이지 윤석열 보고 어느 날 몇 시에 토론하고 왕자 쓰고 나고 부적 쓰고 나가라 이런 거나 지시하고 있어. 여러분은 말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재명과 윤석열은 도끼인 객갱이야 그놈들은. 그런데 부인의 리스크가 누가 크느냐. 김건희의 리스크가 훨씬 커요. 김혜경이 같은 것은 그 양아치야 양아치. 너무 싼 마이야. 너무 싼 마이야. 난 그런 여인하고 내 20대 젊은 시절에 10대까지 포함해서 연애 안 했어요. 우아하고 지적이고 그래도 뭐가 있어야지 난 연애를 했어요. 누가 나를 따라다녀도 난 연애 안 했어요.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죠. 너무 삭막하니까 고고티가 이렇게 성질만 내면은 김종인의 딸이 나를 따라다녔는데 같은 광산 김씨야. 그래 김종인 딸한테 안 돼 임마. 아 오빠 아니야. 그때 형이라 그래. 아 형 그거 아니야. 아빠가 그러는데 그 동승동본 그 호적 그런 거 정리된대 결혼할 수 있대. 안 돼 그래도 임마. 너희 가문과 내 가문 나는 피집이 상족한 말이지. 잡초를 먹고 살아는 사람이고 너희들은 말해 명분과 집안에서 맨날 그냥 스테이크나 썰고 말이야 칼질이나 하는 사람들이 안 돼 임마. 한 6개월 따라다녔어. 그 김종인의 딸이 못생겼어. 김종인 똑같이 닮았어. 근데 이 김건희하고 김혜경이는 쌍마이에요. 응? 머리에 들은 것도 없다. 또 사물을 파악할 적에 구체적인 파악을 못하고 부유하는 공기와 같이 흘러다니는 루머와 잡것 지식만 갖고 있다. 이런 것이죠. 김미경 편을 한번 보십시오. 아유 답답하다 진짜. 자, 설 이후에 2월 2일 3일 또는 1일 2일 이렇게 해가지고 어제 뭐 그 한길 리서치하고 또 하나 쿠키뉴스에 발표됐는데 그거 가짜예요. 그건 팀 거예요. 윤석열이 뭐 7, 8% 올라갔다는 거 가짜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윤석열과 이재명의 지지율은 초접전이고 초박빙이에요. 그럼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죠. 왜 샤이 이재명은 있고 샤이 윤석열은 없는가? 지금 말이죠. 대깨윤들과 또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려 하는 꼴통 보수, 미친 보수들이 쉽게 말해서 극빈하고 못 배운 것들은 강력하게 지금 윤석열한테 다 결집돼 있어요. 제가 현상적으로 보면은. 근데 이재명은 지금 뭐가 문제가 있죠? 친문의 지지, 강력 친문의 지지를 그 결집 못 시키고 있고 또 전라도도 80% 이상 결집을 못 시키고 있고 그렇죠. 그게 뭐냐 하면은 김대중과 노무현을 갖다가 선호하던 사람들이 이재명의 양아치 지지를 보고 결집을 안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공간이 아직 이재명한테 남아 있는데 윤석열한테는 그런 공간이 없어요. 애초 윤석열의 탄생은 경선 과정부터 현재까지 올라오는 거 보면은 윤석열을 갖다가 강력하게 지지하고 어떻게든지 정권 교체를 하자는 또는 나이 먹은 사람들만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20대 남자들의 지지율은 3분등 됩니다. 이번에.
그게 이재명한테 다 안 가요. 그 커뮤니티에서 놀고 이준석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조건 윤석열을 빠는 20대 남자들은 그거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월 3일날 TV 토론해서 4, 5일날 여론조사가 두 군데서 발표가 됩니다. 이것도 확실하지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 말쯤 가면은 추세적으로 여론조사가 확정이 될 거라고 봐요. 처음에 보면은 뉴시스부터 말을 하죠. 응답률 7.4%. 이거 신빙성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 77.4%만 응답했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듯이 15% 이상은 가고 20% 이상을 넘겨야만이 그게 여론조사로서의 표본이 되는 거예요. 뉴시스하고 리얼미터가 응답률이 7.4% 뿐이 안 되는데 윤석열이 43%, 43.3, 이재명이 41.8, 안철수가 7.5%다. 심상정은 뺍니다. 그 윤석열하고 이재명이가 1몇 프로입니까? 1.5% 차일 뿐이 안 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안철수는 좀 빼게 할게요. 그 다음에 국민일보에서 K소일을 여론조사를 기관해서 한 거 보니까 이건 응답률이 15.3%다. 이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 15.3%면 윤석열이 35.1, 이재명 35.1, 윤석열 37.2, 안철수 8.4%다. 여기서도 윤석열이가 2.1%뿐이 못 올라갔다. 자, 그 3일 TV 여론 이후, TV 토론 이후에 처음 나오는 조사인데 1, 2% 차이뿐이 안 난다. 윤석열과 이재명은. 그리고 안철수는 8% 전후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8%의 파워라는 걸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단일화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대개 윤들과 윤석열이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안철수는 단일화를 안 할 것이다. 제가 그 구정전에 말씀드리기를 설 이후에는 윤석열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안철수가 올라갈 것이다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죠. 왜 이거는 그러냐 하면은 토론의 영향이 아니고 김혜경의 법인카드 갑질 문제, 폐경약, 한우 뭐 이런 문제, 추석 성묘 제사 문제 이런 게 튀어나왔죠. 그게 한 1, 2%, 2, 3% 이재명이가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대개윤들과 국힘에서 그렇게 조질나게 그냥 이재명을 깠지만은 결국은 이재명의 지지율은 공고하더라. 윤석열의 지지율도 크게 움직이지 않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국힘과 대개윤들과 또는 20대 남자들이 안철수를 주저앉히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폄하하고 욕질을 해댔음에도 조롱을 했죠. 안철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의 지지율은 8%가 가더라. 여기서 단일화 문제가 나오는데 안철수가 3, 4%만 돼도 단일화 문제는 대개윤 쪽에서 안 끊을 수가 없다 하는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향후 보세요. 그러면은 이 두 개를 보면은 이재명의 지지율을 뉴시스나 리얼미터 이 응답률이 적을수록 윤석열과 이재명의 과표집이 돼서 40%가 넘는 그 여론조사가 꽤 나와요. 윤석열도 40%가 넘고 이재명도 40%가 넘는 조사가 꽤 나와요. 응답률 10% 이하인 경우에 보면은. 그러나 응답률을 갖다가 많이 표본 조사를 많이 하고 많이 응대한 걸 보면은 아직까지 두 놈들은 35%뿐이 안 돼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뭐냐? 지금 부유하는 표심은 언론에서는 부동층이 30%라 그러는데 그게 맞아요. 언론에서 그 조사 보면은 무응답이 6%다 7%다 그건 가짜예요. 제가 볼 적에 토론 이후에 또는 향후에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 하는 것들이 또 한 30%, 20% 돼요. 60%까지 나오는 것도 있어.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의 40%가 이재명과 윤석열에 대해서 강력한 지지를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샤이 이재명은 있어도 샤이 윤석열은 없다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은 그게 무식, 무능에다가 요번에 토론 이후에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알립에 그런 거 알 필요 없어. 이웃탄소놈이 그런 것도 알 필요 없어. 그런 걸 말이야 모르면 가르쳐주고 하지 말이지. 나는 대장동으로서 이재명을 존나게 폭격했어. 내가 이겼어. 이런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나오는 것이 윤석열의 거만, 오만, 자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윤석열의 거만 오만 자만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강력한 대개헌들의 결집과 또는 60, 70, 80들의 결집에서 나오는 것이다. 즉 흘러간 물, 꼴통 보수에서 나오는 것이고 정권 교체율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정권 교체율을 보면은 54%야. 55% 전후죠. 근데 지금 정권 교체율이 점점 떨어져. 그 다음에 정권 재창출이 조금씩 올라. 오늘 그 뉴시스에서 말하는 거 보면은 정권 교체율이 49%로 떨어져 버려. 응? 윤석열 쪽에서는 지금 20대 남자애들이 그들은 솔직히 정치적인 지향점이 별로 없어요. 근데 단 하나 이준석을 보호하기 위해서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것뿐이 없어요. 윤석열이 좋아서가 아니야. 그 다음에 20대 여성, 30대, 40대들은 표가 분산되고 있고 그러면은 20대 남자들과 60, 70, 80, 60대도 제가 말했다시피 60대 중반까지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들이 윤석열을 처음부터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정권 교체 욕구로. 다 모였다. 지금 여론조사가 다 그렇게 나와요. 다 모였다. 윤석열 지지할 사람들은. 그리고 이재명을 지지할 애들은 명빠들과 또는 586 민주당계들 애들이 거의 이재명으로 모였는데 이재명 쪽에서는 지금 전라도 일부 또는 문빠들, 강력한 문빠들, 그죠? 강력한 노빠들이 이재명의 지지율로 안 가고 있다. 그래서 이낙연이가 그냥 막 신발 벗고 뛰고 있죠. 이재명의 당선을 위해서. 어차피 한 몸 덩어리니까. 응? 그래서 좌우를 보면은 샤이 이재명, 샤이 진보가 지금 숨어있고 샤이 보수는 숨어있지 않은 형국이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자 대결로 가면은 윤석열, 이재명 또 안철수로 가면은 윤석열은 어쩌면 필패할지도 모른다 하는 것이죠. 거기서 안철수의 키워드가 안철수가 키포인트를 갖고 있다. 칼자를 쥐고 있다. 그런 것이고 또 하나의 근거는 문재인의 지지율이 지금 41%, 42%, 43% 나오죠. 보수의 입장에서 문재인을 쫓아내자는 고고티브의 입장에서도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국민이 여론조사를 보면 몇 달 전부터 계속 문재인의 지지율은 41, 42, 43, 어떤 건 45까지도 나온다. 40% 이상이다. 그러면은 이재명이가 5% 정도 문재인의 지지율에 떨어지고 있으므로 그 5%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문재인을 지지하는 5%가 윤석열을 찍을 리가 없죠. 그건 결국은 윤석열, 이재명 쪽으로 갈 것이다. 아니면은 안철수 쪽으로 좀 이동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또 하나 예를 들면 아니 정권 교체율이 54%, 55% 또는 49% 오늘 같은 경우 나오는데 윤석열의 지지율도 역시 35% 전후다. 그럼 누가 승리할 가능성이 많는가? 이재명일 쪽일 것이다 하고 있는 것이죠. 삼강구도로 들어가면은. 그렇죠. 이거는 막아야 하는데 국민은 혼돈스럽고 정치 비평이라고 이 필부인 고고티브에 그래도 머리를 짜는 사는 사람도 잘 모르니 평론가들 그런 건 다 거짓말이고. 그렇죠? 그럼 핵심 키워드가 뭐냐? 부유하는 국민의 영혼이다. 그들은 이재명도 싫고 이재명도 싫고 윤석열도 싫다. 그들이 마지막에 어디로 투표할 것인가? 물론 안철수가 현재 가면 상강구 들어가면은 당선될 것이라는 것은 거의 확률이 없죠. 그러면은 그 부유한 인생들이 누가 더 더럽고 누가 더 형편없는 놈이라는 걸 보게 될 것인데 미치겠다 나도 이런 말씀 드리는 걸 보면 이게 누구 쪽으로 갈 것인가? 국가 경영 영역을 볼 것인가? 이재명 같은 양아치 날 것을 볼 것인가? 윤석열 같이 무속에 빠진 것을 볼 것인가? 윤석열은 무속이 맞아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판단하는 것은 대선 30일을 남겨놓고 이재명가 해쳐먹으면은 대장동같이 해쳐먹었다면은 그건 결국 밝혀질 것이고 그거는 법으로 다스리고 국민들의 저항을 하면 된다. 김혜경이라는 것이 공금을 사용하고 김혜경이라는 것이 갑질을 하면은 그것 또한 우리가 저항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면은 겁이 나서 안 할 수도 있는데 구중궁궐에서 무당이 윤석열을 갖다가 조정하며
우리는 또 한 번 아무것도 모르는 국정남백상을 보이는 청와대 구중신거래 무속인들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은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거기에서 결판이 난다. 응? 무조건 정권 교체? 그런 것은 없다 이제는. 그래서 안철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까지 하겠습니다.